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기업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온 근로자 70여 명과 이들을 고용하고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대기업이 적발됐습니다. 세계 40여 개 나라의 문화 관련 고위급 인사들이 함께하는 아셈 문화장관 회의에 막이 올랐습니다. 한전 배구단의 광주 유치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광주시가 경기장과 선수단 숙소 등 여건 개선을 약속했지만 배구단을 끌어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할 공장이 제멋대로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동부 대우전자 광주공장 등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70여 명이 2년간 실업급여를 몰래 받아오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탄 근로자도 문제지만 기업이 고용을 해놓고도 근로자들에게 4대 보험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동부대우전자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이모 씨는 지난해 실업급여 87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실직 상태였습니다. 동부대우전자와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70여 명은 최근 2년간 같은 방식으로 실업급여 1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직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생활이. 동부대우전자 광주공장과 협력업체들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돈이 드는 4대 보험 가입을 꺼린 겁니다. 특히 동부대우전자는 정리해고나 희망퇴직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자리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4대 보험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주 15시간, 한 달 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동부대우전자가 고용보험 신고를 했으면 이분들이 부정수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법을 위반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 배로 물어내고 고용보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지금 처해진 거고요. 경찰은 100만 원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40여 명과 협력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을 누락한 동부대우전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직적으로 공모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을 김해공항으로 확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긴급 협의를 하고 서남권 공항 활성화도 같이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호남 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를 포함해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약속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공항 기능을 인천과 김해에 이어서 무안공항을 축으로 하는 삼각축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장마가 하루 쉬어갑니다. 낮 동안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한낮에 광주가 3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아 끈끈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는데요.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 내일 밤에는 차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내린 비 때문에 현재 안개가 자욱한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거치겠고 오늘 가끔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입니다. 광주가 22.3도, 장성 20.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곡성 구례 29도, 보성 고흥 2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열리는 아셈 문화장관 회의의 공식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44개 나라의 문화정책 결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잠시 뒤 개회식이 열립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의 문화와 문명 부문의 정책 결정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시설과 전시물을 보고 놀라움을 나타냅니다. Facilities of the ACC are superior to anything that I have seen, because anywhere in the world you will find small facilities, but the facilities here are very spacious. And we are Asians, and we have a very solid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 strongly believe that SCC will play a very important role to develop the mutual cultural relationship and exchange. 아셈의 51개 회원국 가운데 44개 나라의 장관과 차관,
문화 관련 정책 결정자들은 어제 국립무용단이 제작한 공연 묵행을 관람했고 저녁엔 김종덕 문광부 장관이 주재하는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뒤인 오전 9시 반 개회식을 치른 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갑니다. 대표단은 문화와 창조경제라는 의제를 놓고 국가별 문화 정책을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을 아시아와 유럽에 소개하고 문화 정책 결정자들에게 한국 그리고 광주의 문화 컨텐츠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이 문화 전당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문화 수장들한테 이런 기회를 갖고 싶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강주로 유치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엔 윤장현 시장이 주재하는 환송 만찬이 있을 예정이고 내일은 대표단 명의의 공동 성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인기 웹 콘텐츠 제작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열립니다. 오늘 개막식은 BJ계의 어린이 대통령으로 불리는 도티와 양띵의 사배를 맡고 광주에서 촬영된 웹드라마 하이라이트 상영과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내일부터는 대도서관과 데이브 등 인기 크리에이터들의 릴레이 토크와 오픈 스튜디오가 펼쳐지고 웹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전시회와 컨퍼런스도 열립니다.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광주에서 진행됐던 아시아 문화 포럼이 어제 끝이 났습니다. 네, 국내외 문학의 유명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조와 산업과 도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포럼을 주관한 광주국제교류센터 신경구 소장과 함께 올해 포럼의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문화 포럼이 어제 끝이 났습니다. 이 포럼을 자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10년 된 국제 행사로서 예상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고 내용도 풍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아직도 국제 포럼으로서 한국인 특히 광주 참가자가 80% 이상이라는 것은 갈 길이 멀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그다음에 그 내용도 조금 더 다양해지고 또 더 광주 중심적인 그러면서도 세계와 같이 하는 그런 행사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포럼은 창조산업과 도시를 주제로 열렸는데요. 네. 문화와 도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목 말하는 대로 그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그런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의존한 그런 경제가 아니라 문화와 기술이 결합되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경제와 문화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그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그 문화 포럼의 이제 주요 행사들 중에는 또 청년 캠프도 있었습니다. 네. 어떤 행사였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미래가 문화라고 할 때 혹은 사람이라고 그럴 때 이 청년이 없는 그런 문화는 있을 수가 없고 청년이 없는 기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되게 큰 행사를 할 때 어른들만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참여를 독려하고 독려한다는 뜻에서 그런 청년 캠프를 했고 그 젊었을 때에 눈을 띄우는 그런 행사로서 또 포럼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청년이 절반, 또 외부 청년들이 절반, 그중에서 한국인이 절반, 또 외국인이 절반이어서 13개국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을 만나봤는데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도 한국인과 이렇게 친밀하게 가까운 적이 없었다고 말을 했고 또 한국인들도 외국인과 이렇게 친밀하게 나흘 동안 같이 지내본 적이 없다면서 아주 그 즐거운 그런 표정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그 여러 지역을 우리 그 여러 예를 들어서 양림동이라든가 대인시장이라든가 뭐 그 달매마을을 방문하면서 여기를 어떻게 재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고 과제를 만들었는데 아주 그 평가회 때에 그 외국인 평가자들도 아주 훌륭하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번 포럼을 계기로 광주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국제교류센터가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거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전임 직원 23명이 우리 광주의 국제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국제 교류라기보다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과 한국인 교류에 핵심을 뒀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부일 뿐만 아니라 광주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더 국제적으로 젊은이를 보내고 네. 또 외국의 젊은이를 받고 하는 그런 또 이런 큰 행사를 할 때 꼭 서울의 대행업체에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류센터로 발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화포럼이 광주에 국제적인 영향을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계 스포츠 불모지인 광주가 한전 배구단 유치에 공을 들여왔지만 끝내 좌절됐습니다. 한전은 3년 뒤에 재협상을 하자는 여지를 남겼는데 광주시와 한전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그때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빅스톰이라는 프로 배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연고지로 광주 대신 수원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한전 본사가 빛가람 혁신도시로 옮긴 것을 계기로 배구단 유치에 공을 들여왔던 광주시 요청을 끝내 뿌리친 것입니다. 한전 측이 배구단 연고지로 광주를 선택하지 못한 이유는 대략 3가지입니다. 홈 경기장으로 사용될 염주체육관의 규모가 배구구장으로는 너무 크다는 점과 선수단 숙소 등 부대시설 부지를 찾지 못한 점, 연습 상대가 없다는 점 등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체질적으로 아무래도 그래도 수원시가 더 낫다는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 부족한 인프라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한전은 향후 3년 동안 수원을 연고지로 배구단을 운영한 뒤 광주시와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는 2018년 4월까지 광주시가 배구단 유치 조건을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따라 한전이 연고지를 옮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주시는 염주체육관 개보수 예산 8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종합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훈련장과 숙소 부지도 서둘러 확보하고 한전과 협의 창구를 꾸준히 가동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장님과 그쪽에 한전의 책임 있는 관계자하고 지속적인 소통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당위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전 배구단 유치를 위한 광주시의 구애 작전은 한 차례 불발됐지만 3년 후에는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해양 폐기물이 엉터리로 처리되고 있는 실태 오늘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미 해양 폐기물로 꽉 차 있는 재활용 공장에 폐기물이 계속해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법이 왜 있나 싶을 정도로 재활용 공장은 제멋대로였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해양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입구 쪽 폐기물은 비가림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깊숙한 곳의 폐기물은 하늘 아래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비를 맞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는 법 규정은 있으나 마나합니다. 불편하다는 게 법을 무시하는 이유입니다. 야적을 이렇게 해놔도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덮는 거죠. 이쪽은 안 덮어져 있어요. 이걸 전부 다 덮어야 될 거 아니냐는 것은 법령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럼 또 빗겨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장 창고 안은 선별 장비와 폐기물이 공간을 가득 차지하고 있고 창고 밖에도 폐기물이 쌓여 있는 상태. 폐기물 더미 사이로 풀이 돋아날 정도입니다. 공간이 마땅치 않다 보니 공장으로 가져와야 했던 그물과 부표 등 해양 폐기물들이 광주 도심에 야적됐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몰랐다면서도 작업 편의를 내세워 합리화합니다. 여수에서 그럼 거기까지 그냥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곧바로. 이걸로 와야 되는데 거기서 실어보지 않겠어요. 그걸로 갖고 온다 그랬어요. 폐기물 처리와 보관 상태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자치단체는 어찌된 일인지 시정 요구도 제대로 못합니다. 시간이 급하다니까. 1년을 이걸 전부 분리를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떻게 전부 이거 하루아침에 다 못 빼내요. 이미 수거한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보관해왔던 이 업체는 최근 전남의 한 자치단체에서 500톤 넘는 해양 폐기물 처리권을 또 따내서 작업 중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새벽 시간대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다닌 40대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1시쯤 광주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히고 이에 앞서 10분 전쯤에는 PC방 직원에게 흉기 위협을 가한 혐의로 44살 임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신병력이 있는 임 씨가 PC방 여종업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물건들을 소중히 모아본 기억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개인의 취미 생활에서 벗어나 지난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는 박물관으로 재탄생한 현장,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옛 여인들의 삶의 무게를 지탱해주던 또아리, 각양각색의 편지 꽂이함, 화려한 문양의 베개에다 홍두깨까지. 요즘은 보기 힘든 생활용품들이 4층 건물 전체에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옛 조상들의 유품이 버려지는 게 안타까워 한 점, 두 점 모으기 시작한 게 벌써 40년. 2만여 점이 넘습니다. 산업화가 되기 직전, 농기계가 들어오기 직전에 이런 게 다 이제 불태워지고 없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우연히 그냥 좀 막연하게 아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 때문에 모으게 됐습니다. 옥상에서 지하까지 가득 찬 옛 물건들과 자신의 감상을 표현한 자작시가 어우러져 관람객들을 아련한 옛 추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빨간 우체통이 반기는 아담한 건물. 초등학교 시절 궁중의상 우표에 반해 수집을 시작한 이진아 씨의 우표 박물관입니다. 40년간 모은 3만여 종의 우표 중에는 한일 간 외교 문제를 일으켰던 독도 우표나 6.25 전쟁 전후 화폐 개혁의 흔적이 담긴 우표도 있습니다. 빛에 닿으면 색이 발해 가치를 잃는다는 우표. 하지만 수집하며 느낀 행복과 추억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책꽂이에 다들 한두 권씩 있으실 거예요. 옛날 추억도 떠올려 보시고 이렇게 좋은 그 문화의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의 취미로 모으기 시작한 물건들이 지나간 세월과 역사를 돌아보고 여유를 찾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 시내버스에 예술작품이 그려진 시내버스, 이른바 아트버스가 확대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현재 시범 운행 중인 아트버스 8대를 다음 달부터 22대를 더해 모두 30대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작가 22명도 전국에서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서 지역방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현실적인 지역방송 지원이 시급하다고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역 MBC를 비롯한 40개 지역방송사의 지난 2014년 광고 매출은 3,800억 원, 3년 전보다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전체 매출은 10% 감소했고 인력도 8.4%나 감축해야 했습니다. 올해 지역방송에 지원된 예산은 4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23억 원보다 늘었지만 100억여 원이 지원되는 지역신문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많은 방송 채널과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시청자가 줄어들고 수입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지역방송의 경영 구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의 경영난은 제작 여건 하락, 다시 지역문화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의 현실적인 개정과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문화 콘텐츠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 특별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지역성, 다양성 강화라는 고유한 기능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지역방송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조례 제정과 지역방송인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아사두자만두르 방글라데시 문화부 장관은 아시아 문화전당이 방글라데시와 한국 두 나라 간 문화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르 장관은 광주 MBC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시아 모든 나라는 강한 연대감을 갖고 있다며 문화전당을 매개로 아시아 각국이 교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앞장서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어떤 방송 갑상선암과 위암, 광주와 전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대장 항문암과 폐암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암에 걸린 환자 수가 처음으로 줄어든 통계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 암센터가 지난 1997년부터 2013년까지의 암 환자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2013년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암 환자 수는 17,000여 명으로 2012년에 발생한 환자 수보다 250여 명 줄었습니다. 이는 위암과 자궁경부암 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예전보다 식습관이 좋아졌고 그리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조기검진을 받는 여성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암에 걸린 환자들의 생존율도 높아졌습니다. 보통 암 진단을 받고 5년 뒤에 생존해 있으면 완치 판정을 받죠. 1997년 35%였던 남성 암 환자의 생존율이 2013년에는 2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여성 암 환자의 생존율도 54%에서 77%로 높아졌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미리미리 검진을 받는 것, 암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동구가 산수동 선덕사 주변에 탄소 저감 생활환경 숲을 조성했습니다. 장성군 부규면에 있는 전통시장이 새롭게 단장하고 이용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나주시에 중국 전문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호남대학교 공자학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광주 로타리 클럽이 투게더 광산 나눔문화재단에 쌀을 전달했습니다.